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동유럽, 특히 이 나토에 늦게 가입한 후발 나토국들이죠. 과거 공산국가였던 이런 국가들이 이 나토에서 또 유럽에서 아주 발언권이 강한 독일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경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군사력, 즉 군대가 37,000명밖에 안 되는 헝가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독일제 무기를 연달아 사고 있는데 그럴 정도 능력이 안 되거든요. 국방 예산 3조 원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고, 또 우크라이나가 정말 없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이기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슬라와급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더니 이번에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아주 신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 러시아 전차를 때려잡고 있는 이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독일의 무기 판매고가 연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대량 도입을 발표했던 그리스에 이어 이번에는 헝가리가 자주포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국방비로 세계 최고가 자주포인 독일제 PZH-2000 24문을 구매해서 화제가 되었던 헝가리가 포병 전력 확장을 추진하면서 독일제 신형 차륜형 자주포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라인메탈이 현지 시각 4월 14일 밝혔습니다. 라인메탈은 헝가리 측과 자사의 신형 자주포 HX3 기반 차륜형 자주곡사포 판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며 헝가리가 도입을 추진 중인 모델은 10륜 기반의 최신 개량 모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9A2 자주포와 경합 중인 HX3는 독일이 지난 2017년 처음 공개한 차륜형 자주포 모델인데요. 8륜 다목적 전술 차량인 HX3에 라인메탈의 자주포 포탑 모듈인 AGM을 탑재한 버전이지만 아직까지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라인메탈은 당초 PZH-2000과 동일한 주포를 채택했던 AGM 모듈을 확장해서 69경장 주포와 신형 스마트 유도포탄을 적용했는데요. 라인메탈 측은 단 3명의 승무원만으로 사격 명령 수신 1분 내 초탄 발사, 최대 사거리 85km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이 자주포는 세계 최고가 자주포인 PZH-2000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성능이 검증된 바 없다는 것인데요. 대당 200억에서 25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 자주포를 과연 헝가리가 구매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는데요.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트럭이 있고 트럭 위에 뭐 거대한 포탑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트럭이 HX3예요. 그리고 이 포탑은 AGM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제 두 개를 갖다 붙인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바퀴가 지금 5개가 있죠. 양쪽이니까 10륜입니다. 10륜. 그래서 이 10륜형 같은 경우는 포신이 훨씬 길어서 69경장. 그래서 85km 최대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고, 기본형은 8륜, 이제 바퀴가 하나 없죠. 그렇다는 것은 차가 조금 더 짧다는 말이고, 포신도 우리 K9, 현재 K9하고 똑같은 52구경장. 그래서 사거리가 이거보다 짧다라는 건데, 모듈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HX3라고 하는 이 차체에 AGM이라고 하는 이 포탑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체가 이 52구경장, 69경장의 어마어마한 사격 반동을 버티기 위해서 이 유압장치가 내려와서 4개가 내려와서 이제 지탱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 차륜형 뭐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명령 받으면 스탑해서 초탄 발사, 유압장치 내리고 초탄 발사 하는 데까지 1분. 그리고 이제 이 박서라고 하는 차륜형 장갑차 있죠. 그 장갑차에도 이 포탑을 모듈식이니까 얹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 박서의 차체가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이 역량이 되니까 이거는 뭐 기동간 사격도 한다. 아니 뭐 전차 직사화기 같으면은 눈에 딱 보이는 데니까 기동간 사격할 수 있지만 곡사화기를 기동간 사격한다. 저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모델이 지금 이 HX3 모델이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 한국의 K9A2 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때 영국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하고 K9A2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K9A2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영국은 독일에게 굳이 잘 보여야 될 뭐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1년 국방 예산 2022년 기준으로 22억 유로예요. 3조 원 안 되죠. 뭐 2조 몇천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국방 예산인데, 지난번에도 KF-41, 링스, 지금 호주에서 우리 한국 하나 디펜스가 만든 AS-21 레드백 장갑차하고 호주 육군 이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 KF-41 링스죠. 그걸 무려 218대나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 20억 유로. 1년 국방 예산을 통틀어서 줘야 할 만큼의 규모. 2022년 국방 예산이 22억 유로인데 독일제 장갑차를 20억 유로어치를 샀어요. 물론 한 해 그냥 돈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좀 나눠서 주는 거니까 견딜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장갑차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 또 그리고 그전에는 또 PZH-2000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가 자주포 24문 샀죠. 그런데 이 헝가리군이 지금 D20이라고 하는 견인포를 12문 가지고 있어요. 이 12문을 자주포로 대체한다. 그런데 이런 그 어마어마하게 구형 자주포를 정말 아직 한 대도 팔린 적 없는 이런 최신형 초고가 자주포로 바꾼다 라고 하는데, 아니 헝가리 돈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뒤늦게 EU에 가입하고 뒤늦게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 독일에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에 우리 K9 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 지금 이 헝가리가 이 자주포를 사겠다라고 협상하는 것은 독일에게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에서 헝가리에게 또는 체코에게 또는 슬로바키아에게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 성능 그리고 무기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이런 무기 거래, 참 나라가 강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씁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를 사냥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70년 전 등장해서 창고에 박혀있던 대전차 수류탄을 드론과 결합해서 탑어택 대전차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민수용 드론과 3D 프린터를 이용해 일선에서 직접 대전차 무기를 제작 중이며, 이를 이용해 러시아군 전차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촬영한 T-72 전차 파괴 영상을 공유하면서 해당 드론은 민수용 촬영 드론이며 카메라 대신 대전차 수류탄을 매달아 러시아 전차 상공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전차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전차 수류탄은 RKG-1600 항공폭탄으로 불리는데요. 원래는 보병이 전차를 향해 던지는 RKG-3 대전차 수류탄이 이 항공폭탄의 원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RKG-3 수류탄의 탄두를 분리한 뒤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안정날개와 결합해서 항공폭탄으로 만들어 200에서 300m 고도에서 투하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의 내부에는 567g의 RDX 폭약이 들어있는데요. 성형 작약 방식으로 충전된 이 탄두는 전차 상부에 명중할 경우 최소 160mm 이상의 관통력을 발휘해서 거의 모든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넘쳐나는 RKG-3 대전차 수류탄을 최전선에서 손쉽게 개조해 이를 상용 드론과 결합해서 놀라운 전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을 통해 상용 드론도 조금만 손보면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론 여러분들 TV 예능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 채널 A에서 낚시하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큰 물고기 하나 잡으면 야 드론 이리 와서 나 좀 찍어봐 할 때 카메라 매달고 오는 드론, 그런 겁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지 않고 이런 걸 달아서 지금 던지고 있어요. 투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대전 때 또는 6.25 때 소련군이 또 독일군이 썼던 그런 수류탄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수류탄이에요. 그 수류탄을 그걸 개조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개조했냐? 원래 이 소련이 1950년대, 이건 2차 대전 때 썼던 바로 그 모델은 아니고 이제 개량한 모델인데, 소련이 1950년대에 개발한 대전차 수류탄이 있어요. 그 대전차 수류탄은 RKG-3라는 거고, 또 그와 유사한 항공폭탄이 있어요. 그 항공폭탄은 RKG-1600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항공폭탄은
당연히 이 기류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날개나 핀 같은 게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대전차 수류탄입니다. 이런 형상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여기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RKG-1600 항공폭탄입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예전에 이 항공기에다가 이 폭탄 투하했었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RKG-1600이 없어. 그런데 창고에 보니까 이 대전차 수류탄 RKG-3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그런데 이 손잡이 대신 이 날개를 갖다 붙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날개를 갖다 붙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몸체에다가 손잡이 떼고 여기다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날개를 갖다 붙여서 이제 드론에다가 카메라 대신 달고 카메라는 조그만 카메라만 딱 달아놓고 뭐 이 촬영용 예를 들어서 뭐 4K 카메라라든지 그런 큰 동영상 카메라 우리가 예능에서 보는 거 그런 무거운 거 말고 그냥 조그만 카메라 이렇게 달아놓고 그 대신 이 수류탄을 날개를 3D 프린터로 만든 수류탄을 단 겁니다. 그리고는 전차 위에 러시아군 전차가 이동하고 있을 때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정찰을 하고 쉬고 있을 때 이런 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딱 위에 서서 그대로 내려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군 T-72 전차 파괴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거 실제예요. 야, 이런 식으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70년 전에 만들어 놨던 뭐 사용도 안 했죠. 대전차 수류탄 꺼내가지고 여기에 폭약이 무려 567g의 RDX 폭약이 들어있으니까 T-72 상부 장갑이 한 30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미만일 텐데. 근데 이거 한 그 160mm 정도를 뚫을 수가 있으니까 상부 장갑 무조건 뚫어버리죠. 물론 그게 이제 폭발 반응 장갑 같은 그거 달려있으면 조금 애매하지만 전차나 장갑차, 특히 장갑차는 뭐 100% 뚫어버리고 이럴 정도니까 야, 이거 뭐 위에 이 드론 이걸 또 이제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드론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m 이상 올라가 있으면 잘 눈에 띄지도 않을 텐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국제 소형 상용 드론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러시아 전차를 타격하는 그것도 70년 된 수류탄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래서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던 그 아이디어 계속 이제 드론을 보내가지고 러시아 그 모스크바함의 지대공 미사일을 소진시킨 후에 자, 지대공 미사일 다 떨어졌어. 몇 발 있는지 아니까 자, 이제는 미사일 날리자 해서 넵튠 딱 날리는 이런 아이디어. 또 이렇게 3D 프린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정말 우크라이나인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